스타트업이 도전을 안 할 거면 스타트업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를 10번 시도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1000만원짜리 프로젝트로 100번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들고 나서 팔아본다 같은 느낌이었다면 먼저 팔아보고 팔리면 만든다. 이게 회사의 속도를 엄청 가속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챌린저스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화이트큐브 대표를 맡고 있는 최혁준입니다. 화이트큐브는 지금 챌린저스라는 뷰티 득템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은 습관 앱으로 알고 있으시기도 하실 텐데요. 습관 기능은 여전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뷰티 득템으로 화장품을 싸게 사는 앱으로 피보팅을 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앱을 시작한 두 해년도는 이제 연에 2배 이상씩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PMF를 찾고 나서는 매출 57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2024년은 매출 150억으로 거의 2.5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됐고, 요새 스타트업 씬이 워낙 어렵기도 한데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답을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엄마도 못 바꾼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챌린저스는 사람들이 돈을 걸고 습관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서비스인데요. 500여 종의 챌린지가 있고요. 달성률은 89% 정도.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서비스 출시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6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 건 정도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 습관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를 만든 다음부터 뭐 가입자가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씩 이제 들어오는, 이거는 시장의 반응이 확실히 있다. 추세가 다운로드 250만까지는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 개발은 꾸준히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공부든 헬스장이든 어차피 리텐션이 안 나오는 행동 에 관한 서비스가 리텐션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텐션이 잘 나올 만한 원래 행동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결론은 2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양제는 산다. 하나는 외모 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산다. 이 2가지 맥락이 되게 그래도 자기개발 시장에서 있는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제 커머스를 만들어 봤어요. 습관 시장은 프로그램이랑 솔루션을 제가 몇 년 동안 되게 잘 알게 됐었던 거에 문제에 반해서 영양제는 사실은 관심도 없었던 시장에 간 거죠. 더 좋은 환경이 된 건 맞아요. 사람들의 리텐션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시장도 큰 환경으로 간 건데 저희가 뾰족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답을 잘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객이 리텐션이 발생할 만한 행동 그리고 시장이 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저희가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배운 케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로서 바로 배우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시도는 습관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 저희만의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캠페인을 여태까지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이제 해봤고요. 이제 친구 초대를 할 때 기존의 습관 앱을 안 쓰시던 분들도 저희 앱을 쓰실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추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저희는 6시 기상할 사람을 모십니다. 7시 기상을 할 사람을 모십니다.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12시 기상할 사람을 모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케팅 캠페인이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리텐션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희가 습관 앱이고 습관 유저들이 캡이 도달했는데 다른 마케팅 캠페인으로 부어봤자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유저가 늘 수는 없는 건데, 저희가 그게 이제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유저들에게 이제 소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에 진짜 저희가 잡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효용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 둘 다 잘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실패했었던 건 결국에는 그 두 프로젝트를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크게 했었다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알지 못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걸 작게 해보자.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쪽으로 그냥 점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야.가 저는 더 이제 중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5억짜리 프로젝트를 2개를 했고 그 2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회사가 이제 10억이 남았는데 이제 그때는 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5억짜리 프로젝트 하나만 더 날려먹으면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집에 가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은 끔찍하니까 그때 이제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월에 한 2억 정도 쓰고 있어서 5개월이 남았고요. 5개월이 남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팀원들한테 솔직하게 알리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메가 프로젝트 2개를 말아먹은 거에 대해 사과도 드렸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과거의 책임 여부를 묻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현제 커머스를 좀 더 살리는 거를 접는다라는 결정을 하고, 진짜로 우리가 더 중요한 고객한테 집중해서 그 고객들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예를 들면 실패를 안 하는 거라고 잡으면, 사실은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전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이 도전을 안 할 거면 스타트업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 집에 가나 아니면 10억이 없어진 다음에 집에 가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도 우리가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1억짜리 프로젝트를 10번 시도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1000만원짜리 프로젝트로 100번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프리토타이핑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원래는 회사에서는 만들고 나서 팔아본다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먼저 팔아보고 팔리면 만든다로 회사가 완전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 사전 알림 기능이라는 게 저희 지금 앱에 있어요. 근데 사전 알림 기능을 만들 때 사전 알림 기능을 만들어도 쓸지 안 쓸지 모른다가 사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팩트는 모르는 거잖아요. 냈을 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냥 사전 알림 기능이 출시됐어요 라는 배너를 만들었고요. 이 배너를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챌린지가 열렸을 때 알람을 받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저분들은 시청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는 그 기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CRM을 보냈습니다. 그 기능을 먼저 만들었으면 일주일이 걸렸을 기능 같은 것들을 이러면 하루 만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결국 저희가 실패를 잘 관리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실패를 관리할 때 결국에는 시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차 같은 걸로 예시를 드는데, 이게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는 행동은 자동차 설계도를 주시면 저희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프로블럼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냐를 물어보는 건 저는 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차를 타고 있는 분들은 마차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뭐 이분들한테 더 필요한 이제 마차 혹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옆에 가서 타보고 말이 지쳐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불편하네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쉬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고객이 먼저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고객의 말보다는 고객의 손끝과 행동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유저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 B 중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설령 둘 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럼 C, D를 만들어 올게요 라고 해서 보여드릴 때 이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 그 행동을 왜 하시지? 그 행동을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해가면서 그 행동에 개선하려는, 이게 회사의 속도를 엄청 가속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프로덕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텐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습관 기능을 만들었을 때 리텐션이 안 나왔던 게 저희의 고민이었고, 리텐션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 사기, 외모관리를 위해서 화장품 사기 두 개가 있었는데, 건강관리 쪽은 저도 관심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잘 못 풀었었던 거고요.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품 사기를 풀어보기로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을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반응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습관 기능을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으로 인증하는 앱을 만들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인증을 한다라는 걸로 광고 시장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광고 시장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광고가. 그럼 이제 노출이 잘 되는가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근데 노출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신다고 해도 그 브랜드한테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클릭까지 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고, 클릭까지 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다운로드까지 해주는 게 좋은 거고, 회원가입까지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구매까지 해주는 게 좋은 거고, 결국에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광고비 얼마 써서 얼마 벌게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 이제 광고 채널이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걸, 저희는 명확하게 그냥 구매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 상품을 팔고 있다. 요 과정이 이렇게 쉽고 아름답게 찾아지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찾게 된 건 브랜드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인 거고, 그러면 구매자들이 많이 사야 되는 건데, 구매자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사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어떻게 사나? 네,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물건을 10개 살 때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서 산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나? 잘 보이는 거,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것 중에서만 산다는 거죠. 유저분들이 되게 많은 탐험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유저의 손끝을 관찰해 보니까 그냥 처음 4개에서 처음 8개에서 밖에 안 사시더라고요.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을 한다는 게 되게 그 커머스 플랫폼에 많은 유저들이 바라보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검색했을 때 50번째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입점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위 8개에 들어가셔야 된다를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드릴 거냐에 대한 방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브랜드분들한테도 더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TMF를 찾았다 말다의 정의는 없대요. 다만 찾으면 안다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숫자가 잘 나오기 시작한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할 만큼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도 퀀텀 점프를 할 만큼 유저분들도 그렇고 브랜드 분들도 좋아해 주시면서 이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되게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11월에 베타 서비스를 할 때는 1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어쨌든 150억을 냈고요. 6년 동안 10,000배 성장을 했어요. 저희는 앞으로 한국에서 50조, 글로벌은 150조까지 이제 매출을 늘리고 싶다. 지금부터 또 한번 10,000배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고객을 위해, 저조차도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고객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고, 고객을 열심히 옆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팀으로 되게 협업이 잘 되는 팀이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데카콘 이상의 기업이 되고 싶은데 그게 큰 기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 기적은 작은 기적들이 모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프론트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저희 쪽에서는 서로 그건 제가 할까요? 먼저 물어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좋게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될 때까지 시도하는 사람. 제가 이제 팀원분들한테 믿어달라고 하는 건 스타트업 생존 확률은 사실은 10분의 1보다 더 안 돼서, 예를 들면 100분의 1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10%가 너무 낮은 게 아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이제 할 것인가, 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지치지 않고 할 것인가, 새로운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분들한테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될 때까지 시도한다. 지금 챌린저스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싸게 사는 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컬리나 뭐 카카오나 등등의 수많은 채널들을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도 커버를 해서 뭐 아마존이나 큐텐이나 라쿠텐이나 등등까지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150억 이상의 데카콘이 될 때까지 계속 잘 나아가고 싶은 회사입니다.